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께서 일신석재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신석재,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한 2시 넘어서 가지고 흐름이 없다가 갑자기 올라섰거든요. 11.59% 그야말로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별 시세 보니까요. 그러네요. 최근에 들어서 변동폭이 굉장히 컸는데 이 종목이 왜 이렇게 큰 상승세를 보여준 걸까요? 네, 오늘 뭐 일신석재라는 종목을 이제 대표 오늘의 특징주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뭐 머니투데이에서 제가 좀 소개를 많이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사실 뭐 일신석재보다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제 남북 경협주가 오늘 시장에 특징주가 이제 장 막판에 이제 불어오는 그런 수급들을 좀 받으면서 올라갔던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그 시장에 좀 어떤 뉴스들이 좀 나왔냐면은 미국이 이제 북한의 뭐 영변 폐기 그다음에 핵 동결 시에는 이제 뭐 석탄 쪽의 수출 제재를 좀 유예를 검토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제 오늘 뭐 조용하고 특별한 뭐 주인공이 따로 막 그 세게 그 형성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시장에서 남북 경협주들이 좀 특히나 이제 좀 부각을 좀 받는 그런 이제 장 막판의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일신석재뿐만이 아니고 뭐 이제 땡땡 전기 끝나는 뭐 이제 대북 송전주라던가 뭐 그 다른 경협주들 모든 대부분의 이제 경협주들이 반등하면서 그다음에 오늘 다른 종목들보다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근데 이제 뭐 종목들마다는 조금씩 수급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뭐 개인 물량들이 뭐 급하게 들어오는 그다음에 이 종목이 올라가니까 다른 종목 따라가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 따라하니까 뭐 다른 종목들 따라가고 이런 식의 이제 그 좀 단타성 물량들과 그다음에 개인 위주의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또 마감하고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좀 뉴스 토픽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도 좀 아니었고 그냥 지나가는 멘트 정도로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미국 쪽에서 혹은 뭐 이제 대북 제재에 대한 부분들 뭐 추가적인 일정이 잡히고 뭐 협상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력하게 나온다고 하면은 좀 단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남북 경협주죠. 거기다가 이제 뭐 좋은 사람들 혹은 뭐 일신석재, 인디에프 이런 종목들은 위아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좀 경협주들을 뭐 기대하면서 보시는 거는 좋은데 웬만하면 이제 오늘같이 너무 과열된 종목들 보면서 이제 경협주가 가나 그러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뭐 따라가고 하기보다는 그런 일정이 뭐 나오고 그다음에 뭐 확실한 좀 뉴스들이 나온다고 기대를 하신다고 하면은 좀 아래쪽에서 좀 조정 눌러주고 그다음에 거래량 없이 빼주는 그런 구간들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발적인 그 급등 이후에 그동안 좀 많이 빠르게 좀 무너졌었던 그런 경협주들 움직임이 많았으니까 너무 올라간 종목들에는 좀 그 접근을 좀 자제를 하시고요. 웬만하면 지금은 좀 단기적인 대응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UTI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이 오늘 정말 핫했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유리는 깨지는 줄 알았더니 접을 수도 있고 막 그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UTI가 아시겠죠? 오늘자리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상한가를 간 이유가 뭐냐면은 이 폴더블 폰용입니다. 말 그대로 폴더블이면 접히는 거겠죠. 폴더블 폰용 그래스 커버 윈도우를 개발한 기업이 UTI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한다면은 100미크론이 한다면은 우리 머리카락 정도거든요. 이 100미크론 정도의 유리를 만들어서 그 유리가 휘기도 하고 접히기도 하고 하는 이 사실상 만들어진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강도가 어느 정도냐? 이 150g의 쇠구슬을 1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깨지지가 않는 수준이다. 그 정도로 좀 단단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폴더블 액정보다 보통 70미크론이거든요. 이건 100미크론이에요. 좀 두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액정 화면보다 좀 더 고급화된 액정 화면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커버 윈도우를 누가 만들었다? UTI가 개발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왜 상한가를 갔는데 우리 커버 윈도우가 좋은 거 알겠어. 근데 폴더블 이슈나 그런 것들은 이미 나온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실제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에 들어가는 3가지 중에 한 개가 뭡니까? 아시겠지만 디스플레이의 규제, 바로 폴리이미드였습니다. 이 폴리이미드 대신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게 이번에 UTI가 개발한 보다 이 글래스 커버 윈도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에도 수혜를 받은 종목이 UTI구나.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솔직히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 거밖에 관심이 없어. 뭐 최근에 급등한 거 캠트로스라든가 덕성이라든가 이미 간 종목들에 관심 가지고 이미 오른 종목들 또 찍으려고 하는데 아직 안 간 종목도 많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UTI처럼
최저점에서 하루 만에 양봉 상한가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일본 수출 관련주들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드리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상한가 종목 오늘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따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일진 다이아가 역시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잘 좀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진 다이아라는 종목을 오늘 선택을 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차트를 보면서 제가 가격 전략까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진 다이아가 이런 차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연속적인 이런 수급들, 그다음에 뭐 쌍끌이 매수라든가 과거 이제 뭐 연기금의 이런 이제 좀 매집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투자 포인트로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그 윗공간 매물대와 장기 이평선들을 좀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봉상에는 이러한 모습들, 그다음에 이제 월봉상에서도 한번 그 조정 이후에 거래량 늘리면서 터닝 포인트를 이렇게 이제 양봉으로 좀 잡아버렸죠. 그다음에 윗공간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그 만들어 놨었던 그 매물과 그다음에 정고점 위치가 38,000원 선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는 이제 월봉상 차트를 보면서 38,000원 이렇게 이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달에 그 월봉에 이제 시초가 좀 나왔던 부분 자체가 대략 한 3만 원 정도까지 여기서 이제 좀 시작이 되고 지금 차트를 좀 바꿔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3만 원 대응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일단은 38,000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진 다이아라는 종목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특징주 짚어주실 때 말씀해 주셨어요. 내일 이제 이와 관련돼서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과장급이 열린다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내일 7월 12일입니다. 7월 12일 날 지금 일본 수출 규제가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수출 규제가 들어와서는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대한민국 안에서는 규제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이 생산하고 지금 당장 만들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일본 수출 규제를 푸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내일자에서 이 과장급입니다. 이 일본은 오후나 오전쯤에 실무 협의를, 양자 협의를 한 일에서 같이 진행을 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 바로 바로 한국의 수출 규제에 대한 너무 부적절한 사안이 있지 않았나에 대한 일본의 이 주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좀 그런 시간을 가진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설명을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그냥 자기 주장만 하니까 내일 만나서 서로 설명을 하자. 내일 합의를 보고 내일 일본 수출 규제를 끝내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설명만 하는 거예요. 서로 그냥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 한다면 내일자에서 끝날까요? 끝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번 7월 21일 날 뭐가 있다 했습니까? 참의원 선거가 있고요. 12월 달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중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 참의원과 중의원은 누가 뽑아요? 일본의 국민이 뽑아요. 그럼 총리는 누가 뽑습니까? 일본 총리도 국민이 좀 뭐네요? 아니죠. 일본 총리는 국민이 뽑는 게 아니에요. 일본 총리는 실제 아시겠지만 이 참의원과 중의원이 선거가 돼서 많은 이 자석수를 가지고 있는 그 가지고 있는 당 수가 많은 쪽이 거기에 당대표가 총리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럼 그 뜻은 뭐냐?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지잖아요? 그럼 실제 아베 총리 이 12년 동안 진행해야 될 이 집권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번에 참의원과 중의원에 목숨 걸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 일본 수출 규제를 더 강화를 시키거나 풀지 말아야 돼요.
안 그래도 지금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데 수출 규제까지 했다가 바로 풀어버리면은 지지율이 어디까지 바닥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자에서 그냥 설명하는 시간이고 제가 봤을 때 일본 수출 규제가 더 나아가서는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면은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를 아마 지금 한 번 더 급등이 안 나온 종목들을 저점에서 찍을 때가 맞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언론 힌트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을 시작해볼까? 이런 거예요? 이제 사실상 지금 일본에서 얘기한다면은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갑작스러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에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첨단 부품에 대한 이 무역에 대한 이 전담반을 이미 신설을 했다라는 거죠. 그 뜻은 뭐냐? 몇 달 전부터 이미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일본은요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릴 준비를 계속 이제 칼을 갈고 있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첨단 부품에 대한 첨단 기술에 대한 무역 전담반을 신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뭐 한국에 들어가는 이 인공지능 AI에 대한 규제들, 그다음에 생명공학에 대한 규제들까지 진행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에칭가스나 폴리이미드나 레지스트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압박을 시작하는 단계라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상한 소리를 해요. 막 뭐 한국에 넘어가는 걸 가지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뭐 실한가스라든가 이 독극물을 만들 수 있다. 뭐 터질 수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 우리가 불화수소를 실제로 뭐 대북에다가 북한에다가 우리가 뭐 불법으로 넘겨주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간에 규제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지금까지 뭐 에칭가스에 관련 수혜주 급등 나왔죠? 레지스트에 관련된 수혜주 급등 나왔죠? 아까 이거 UTI 외상한가 차트 좀 보겠습니다. UTI가 외상한가 같다 해서 오늘자에서 양봉 상한가 하루 만에 올렸습니다. 왜 상한가 갔어요? 바로 규제가 들어왔던 폴리이미드에 대한 대체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글라스 커버에 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한가를 만들었다 말씀드렸죠. 이번에 KPX 생명과학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왜 급등 나왔으니까 상한가 만들고 눌림목 나후에 또 급등 나왔습니다. 급등 상한가 나온 이유 마찬가지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수혜주였어요. 그럼 이번에 인공지능 AI에 대한 수출 규제가 들어간다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수혜주로서 뭐가 하겠습니까? 국내에 있는 AI 관련 기업이 급등이나 상한가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AI 상한가 후속주가 아마 우리 계좌를 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들어도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정말 척척박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한번 그러면은 우리 또 다른 척척 박사,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 한번 맞춰주세요. 일단은 뭐 AI,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관련 종목들 중에 아까 이렇게 떴는데 그 안에 있을까요? 일단은 뭐 AI 관련된 종목들은 뭐 시장에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유명한 그런 종목들과 그다음에 기업들은 좀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일본에서 그 수출 전담 부서 뭐 이거 신설에 대한 부분들 뭐 이미 이제 이런 발표를 하기 전에 뭐 2개월 뭐 3개월 전부터 미리 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좀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얄미운 그런 좀 일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다음 수혜주가 이쪽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 이런 거를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또 이제 그 소프트뱅크 회장이 또 국내 AI 관련 투자 이런 발표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분위기가 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몇 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이 지금 가장 요즘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지금 많은 상승 17% 정도의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양봉을 좀 지키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과거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튀어갈 때는 뭐 굉장히 강력한 상승들을 좀 보여줬었던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도 있고요. 오늘 좀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AI 이쪽 관련된 종목 중에 좀 과거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변동성 대비해서 약간은 좀 아쉬웠던 그림이 나왔던 게 이제 줌 인터넷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과거에 한번 위쪽으로 치고 올라갈 때는 막 미친 듯이 날아가는 이런 이제 변동성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 마르스 전문가라고 한다면은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을 보신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이제
소프트뱅크 관련된 내용과 뉴스가 나왔을 때 장중에 한 27% 가까이 뭐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도 않았었고 그 다음에 바닥권에서 뭐 이제 이런 이평선들을 밟으면서 다시 재차 자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구간들도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선에서 한번 추리를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오늘 힌트를 조금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세계 최초로 협업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일본 규제 대장주다 아니면 대장주가 될 것이다? 대장주가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네, 될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자에서 좀 힌트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맞아요. 오늘 좀 힌트를 좀 강력하게 가져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제로 우리가 AI 관련된 일본 수출 규제가 들어간다면은 엔간한 종목으로는 우리가 급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얘기하는 게 AI 중에서도 국내에서 어느 정도 대장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어야 되는데 바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AI 협업 로봇을 개발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세계 최초로 만든 것까지 알겠는데 그 기술력이 인정이 돼야죠. 바로 미국과 AI 기술로 인한 로봇으로 인한 독점 협약까지도 맺었었던 기업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국내 기업이 세계 최초로 AI 협업 로봇을 만들고 더불어서 인공지능에 대한 미국과의 독점 계약을 체결했던 기업이라 한다면은 충분히 이번에 AI 대장주가 되더라도 UTI 상한가, KPS 생명과학 상한가의 후속 상한가 종목이 되더라도 이상하지가 않을 종목이지 않나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일본 수출 규제의 대장주가 될 수 있으면은 AI 세계 최초로 이 협업 로봇을 만들었던 이 기업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계좌를 바꿔드릴 수 있고 지금 시장이 많이 폭락이 나서 어렸을 거예요. 하지만 얘기합니다. 지금 5월 달부터 폭락이 나오는데 누가 가장 많은 상한가를 줬고 누가 가장 많은 수익을 줬는가? 그게 아마 마르스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